안녕하십니까, 파노톡입니다. 오늘은 미국 F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F바를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미국의 국세청 사이트인 IRS에서 이렇게 F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스스로 공부한 거에 대해서 공유해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F바란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계좌들 중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계좌들을 말하겠죠. 연중 최고 잔액이 10,000달러가 넘으면 미국 재무부에 그냥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입니다. 미국 국세청이 아니라 재무부에 신고함으로써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중 최고 잔액이 10,000달러가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10,000달러라는 게 사실 매일매일 환율이 다른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환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환율은 이렇게 피지컬 데이터라는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 내려다 보시면 22년 12월이라고 클릭을 하시고, 여기 한 페이지당 총 50개씩 보이게끔 하신 다음에 쭉 내리시고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여기 중간에 이제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원, 코리아 원, 1달러당 1252.61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10,000달러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 10,000달러는 그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연중 최고 잔액이라는 개념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중 최고 잔액이란 우리가 한 은행 계좌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0원이 있었고, F바를 보고하는 12월 달 기준으로 0원이 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9월 달 보시면 이제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 100만 원이 연중 최고 잔액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내가 금액이 빵원이라고 해도 9월 달에 이 계좌에는 최고 금액으로 1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총 3개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0,000달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52만 6,100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1,200만 원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총 3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증권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 금액이 각 계좌별로 300, 300, 300, 300이면 총 이 계좌를 합쳤을 때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 불이 안 넘기 때문에 이 계좌는 제가 F바에 등록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이렇게 계좌 3개에 300만 원씩 있고 증권 계좌 300만 원이 있어서 총 200만 원이 있었는데 6월 달에 되니까 제 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이 올라서 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 되니까 다시 그 400만 원이었던 주식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2월 기준으로 300만 원, 300, 300, 300만 원이니까 총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만불이 안 되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F바를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기준으로 300, 300, 300, 300이었다고 하더라도 제 증권 계좌에서 연중 최고 금액이 이게 4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400 더하기 300, 300, 300 해서 1,300만 원이 되니까 이제 만불이 넘어가니까 이 계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시로는 먼저 국민은행에 있던 100만 원을 토스뱅크로 옮겼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200만 원이 되고 토스뱅크는 400만 원이 되죠. 근데 이걸 어차피 다 이렇게 합쳐봤자 1,200만 원이기 때문에 F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리고 나서 토스뱅크에 있던 거를 하나은행에 또 100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스뱅크는 300만 원이 되고 하나은행은 4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도 각 계좌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 금액은 1,200만 원이기 때문에 F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중 최고 잔액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연중 최고 금액은 300만 원이었고 토스뱅크에서도 아까 100만 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연중 최고 금액은 400만 원이고 그 금액이 다시 하나은행으로 가서 하나은행의 연중 최고 금액은 다시 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0만 원 더하기 400만 원 더하기 4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그래서 이 계좌의 총 연중 채무 금액은 1,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F바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누가 F바를 신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미국 시민권자는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 미국 영주권 소지자, 세 번째 미국 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 시민권자인 홍길동 씨가 지난 3년 동안 영주권이 아닌 그냥 일반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홍길동 씨는 26 UCS 섹션 7701B에 따라서 미국 거주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F바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럼 내가 미국 내에서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동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규정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URL을 붙여 넣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F바를 신고할 때 어떤 계좌를 보고해야 되는가는 이렇게 IRS에서 만든 F바 보고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쪽에 밑에 파이낸셜 어카운트로 해서 어떤 계좌들을 보고해야 됩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에 이제 시티뱅크가 있잖아요. 근데 시티뱅크가 미국 거긴 해도 한국 지점에서 오픈을 하셨으면 해외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외 금융기관으로 포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뭐 중개 증권 파생 증권 계좌라든지 선물 또는 옵션 계좌, 그리고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 또는 연금 증서, 그리고 뮤추얼 펀드 또는 이와 같이 유사한 풀펀드 같은 것들을 보고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현금성 자산들 예를 들어서 금을 실제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달러를 현금으로 한국에서 보관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향후엔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한국에서 이제 빗썸을 이용해서 빗썸 플랫폼을 이용해서 환전을 해서 이제 계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F바를 보고한 다음에 보고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F바를 왠지 보고하면은 한국에도 재산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내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뭔가 세금을 더 떼가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 F바는 세금이나 연말정산이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F바를 보고를 안 하고 만약에 걸릴 시엔 벌금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F바를 같이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바 등록 같은 경우에는 BSA e-파일링 시스템이라는 페이지에 들어와서 하시면 되는데 이 URL은 동영상 설명란에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파일 F바 Now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시고 F바 같은 경우에는 PDF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PDF로 하는 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차근차근 F바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력하는 내용들은 제가 그냥 가상으로 넣는 자료니까 참고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본인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를 넣어 주시고 여기 두 번째로 한 번 더 컨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first name은 본인 이름이죠. 저는 길동으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으로 넣고 last 이름은 홍으로 폰 넘버는 미국 폰 넘버를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tart F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 파일링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름을 넣냐 여기 예시가 되어 있죠. 본인 이름이랑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 설명이 쭉 나오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홍길동 F바 저희가 2022년 걸 보고 하는 거니까 2022년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F바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5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4월 15일 이후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왜 늦었는지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설명을 750자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빈칸으로 하고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여기 뭐 벌써 sign the form, 뭐 remove signature, submit 되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지금 클릭해봤자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입력이 안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쭉 넘기면 여기 보시면 2022년 걸 파일링 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이라고 적어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클릭을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건 뭐냐면 만약에 F바를 내가 2022년 거를 어, 보고를 했다가 뭔가 수정할 사항이 생겼다 하시면 이건 수정본입니다 라고 클릭을 하시고 그 전에 보고했던 그 BSA Identifier 넘버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ype of Filer라고 보시면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individual. 참고로 지금 웬만한 그냥 개인들은 제가 입력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뭐 어디 회사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대표해서 입력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거면은 일단 저 따라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Identification Numb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SSN 넘버예요. 여기 보시면 SSN이 있으시면 SSN, 없으신 분들은 뭐 EIN이나 ITIN을 클릭하신 다음에 SSN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별표가 안 돼 있잖아요. 별표가 안 돼 있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별표는 안 돼 있지만 이제 생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last name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성을 넣는 거예요. 길동.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first name도 사실 별표가 안 돼 있어서 안 넣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이나 이런 걸로 신고를 한다 하면 여기에 기관 이름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주를 선택하기 전에 그 나라를 먼저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주,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집 코드를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하는 계좌가 25개 이상이냐 아니냐라는데 25개 이상이 되시는 분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NO라고 적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 계좌에 뭐 그 시그니처 어토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뭐 yes라고 해주시고 보통은 이제 없으니까 no라고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2를 보시면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 owned separately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인트랑 세퍼레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고 위에 보시면 세퍼레이트가 있는데 세퍼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배우자랑 본인 거 각각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세퍼레이트 하는데 이제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에 두 명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배우자 거를 내가 입력을 하겠다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배우자 걸 같이 입력을 하려면 배우자가 핀셈 폼 114A 폼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 것도 등록을 하실 거면 그냥 똑같이 처음부터 여기서 했던 것처럼 배우자 이름으로 그냥 같이 보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개인 거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 맥시멈 어카운트 밸류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국민은행이라고 치면 국민은행의 연중 최고 잔액을 넣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을 1256원으로 나누면 2388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88불이라고 하고 타입은 뭐 뱅크. 그다음에 만약에
연중 최고 잔액을 모른다 하면 여기다 언론이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nancial Institution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의 영문명인데, 영문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그냥 은행별 영문명이라고 치시고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국민은행은 이제 국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붙여넣기 하시거나 입력을 하시고 어카운트 넘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이렇게 주소 입력하는 란도 있는데 이게 또 별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느 나라에 있는 은행인지 되어 있어서 이거는 한국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입력이 끝났으면 제가 만약에 계좌를 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음 거 뭐 하나은행 다음 거를 좀 넣어주시고 또 여기 뭐 하나은행이면 뭐 하나뱅크라고 넣어주신 다음에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계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넣으시고 type of account에 뱅크가 아니라 securities라고 해주시고 이제 은행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셋은 제가 다니던 회사라서 영문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인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만약에 배우자 것도 그냥 내가 한꺼번에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배우자 거를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거 입력하시고 나서 배우자의 인포메이션을 여기다가 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14번 B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yes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어떤 분이 설명한 걸 보니까 어터니 같은 사람들이 각 종종 이렇게 다른 사람 계좌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onsolidated Repo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여기 보시면 25개 이상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좌가 25개 이상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컨설리데이트 통합 계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은행 계좌 25개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그니처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리포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가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을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파일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를 그러니까 파일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일러의 시그니처는 Return to the Home tab to sign the repor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파일러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건 개인이 할 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 3자가 이걸 지금 파일링 하고 있다 그러면 3자 회사 이름이라든지 라스트 네임 그다음에 성 넣고 그 3자에 대한 뭐팀 넘버라든지 폰 넘버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비워두시면 되죠. 개인이 할 때는. 여긴 비워두시고 이제 여기 사인 폼 하거나 이걸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끌어올리셔서 이 두 번째 페이지 오신 다음에 사인 더 폼 하시면 됩니다. 사인 더 폼 한 다음에 이제 서브미트 하면은 이게 제가 지금 다 가짜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서브미트 하면 F바 서류를 잘 제출했습니다 라는 뭐 안내 문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했던 이 번호들 같은 게 쭉 나오거든요. 그걸 PDF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5년 동안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미국 와서 F바를 처음 신고를 해야 돼서 되게 막막하고 걱정이 돼서 이제 돈을 주고 딴 사람들한테 맡겨볼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보니까 개인이 혼자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무 복잡한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개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F바 신고를 여러분 스스로도 잘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모든 것들이 낯설고 하나하나 스스로 해가는 입장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